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매플로립을 계속해서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매플로립에서 제공해주는 기능들을 통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그래프로 표현하는 그런 시각화하는 간단한 실습을 해보았다면 이번 시간에는 그러한 그리기 실습이 아니라 그 매플로립에 대한 어떤 그 뒤에 있는 내용, 구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백엔드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백엔드라고 하는 거는 매플로립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을 한다고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양한 기능을 제공해 주다 보니까 여러 가지 케이스에 있어서 모두 대응해서 어떤 경우에도 이 매플로립이 작동을 해서 데이터 시각화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요구사항들이 굉장히 상이하게 다양한 요구사항들을 다 충족을 해줘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백엔드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이제 백엔드 여러 종류의 백엔드, 그러니까 작동 방식을 이제 여러 가지를 제공을 하고 우리가 그거를 선택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백엔드의 개념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매플로립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이전 강의에서 실습을 해본 것처럼 우리가 매플로립으로 그래프를 그리면 기본적으로 그냥 그래프가 기본값이 설정된 채로 그려지죠. 그러한 기본값들 같은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다 일일이 미리미리 수정하실 수도 있어요. 수정해 놓고 그 수정된 결과를 어딘가에 저장해 놔서 그 다음번에 사용하실 때는 내가 이제 기본값을 수정된 채로 이제 적용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로는 이 매플로립과 관련된 다양한 설정들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러한 설정들을 이제 변경하는 방법, 이제 온라인으로 바로 변경해서 바로 적용하는 경우와 그리고 그러한 변경된 설정을 저장해서 영구적으로 이제 변경하는 방법,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실습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매플로립 실습의 두 번째 시간으로서 매플로립에서 그래프를 그리는 실습을 지난 시간에 해보았다면 이번 시간에는 매플로립에 대해서 조금 더 뒷단의 이야기를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백엔드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렸는데요. 이 백엔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매플로립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오래된 그 파이썬 데이터 시각화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래되고 파워풀한 기능들을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얘는 매우 다양한 유지 케이스에 사용이 돼요. 여러 가지 분야의 여러 가지 형태로 사용이 되는데, 이러한 다양한 유지 케이스에 이제 하나의 동작 방식만으로는 모두 충족하기에는 조금 이제 한계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한 유지 케이스에 모두 이 매플로립을 지원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이 백엔드라고 하는 개념을 지원을 합니다. 이 백엔드는 실제로 동작하는 방식, 매플로립이 동작하는 방식을 우리가 지원을 할 수가 있는데 가장 많이 활용하는 옵션은 저희가 인라인이라고 하는 옵션입니다. 이거는 그냥 그래프를 우리가 지금 위에서 했던 것처럼 아웃풋 창에 그대로 바로 표현을 해주는 옵션이에요. 옵션이라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디폴트 값으로 이렇게 인라인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만약에 명시적으로 실행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이렇게 %로 해서 매플로립 띄고 인라인 이렇게 실행하시면 이 매플로립의 인라인 방식으로 백엔드가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까 우리가 위에서 했던 것처럼 그래프를 바로 아웃풋 창에 뿌려지게 됩니다. 만약에 혹시나 여러분들의 버전 문제나 이런 걸로 인해서 매플로립을 지금 우리가 위에서 했던 실습들을 실행했는데 이게 잘 그래프가 나오지 않았다 라고 하면은 요 명령을 한번 실행을 해보시면 아마 정상적으로 그래프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요 %로 시작되는 명령어는 이제 셀 매직 명령어라고 합니다. 셀 매직 명령어. 이거는 이제 파이썬의 코드가 아니고요. 이거는 그냥 주피터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주피터에게 어떤 특정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명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즉 이 %matplotlib inline이라고 하면 이 명령어는 이 주피터에게 지금 우리가 실행하고 있는 이 주피터 노트북에 이 매플로립을 내가 사용하면 매플로립으로 그래프를 그릴 때에는 이 출력 아웃풋 창에 그래프를 인라인으로 바로 표시해라 라고 명령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라인으로 아웃풋으로 바로바로 이제 결과를 보고 싶은 경우에는 그냥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그 인터랙티브하게 그래프를 다루고 싶은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뭔가 데이터를
뭔가 줌인 줌아웃을 막 자유자재로 한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인터랙티브하게 그래프에 뭔가 내가 액션을 취하면 그 액션에 맞게 뭔가 그래프가 변경이 되고 뭐 이런 것들을 해보고 싶은 경우들이 있는데 이제 그러한 경우를 위해서 이 웹플롤립에서는 인터랙티브한 환경의 백엔드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는데 여기 설정 옵션을 들어가서 참고를 하시면 돼요. 근데 읽어보시기 좀 복잡하죠. 굉장히 다양한 그러한 그래프를 그리는 방식들을 여기 백엔드를 이렇게 굉장히 다양하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결국은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인라인으로 아웃풋 창에 바로 표현해주는 방식과 이렇게 인터랙티브하게 표현해주는 방식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크게 보시면 되고요. 그 인터랙티브하게 표현을 해주기 위해서는 이 NBAGG라고 하는 옵션으로 한번 저희가 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변화되는지 볼게요. 네, NBAGG로 일단 변경을 하고요. 여기에다가 아까 우리가 했던 plt.plot 이렇게 해볼까요? 해서 sr를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프를 그리면 아웃풋 창에 표현되어지는 그래프는 사실은 뭐 크게 차이는 없는데 위에 보시면 이렇게 피겨 1이라고 하는 이런 게 있고 이렇게 이제 뭔가 버튼이 하나 생겨 있죠. 버튼이 하나 생겨 있고요. 아래도 보시면 이런 식으로 뭔가 그래프를 변경할 수 있는 뭔가가 있습니다. 이 보시면 여기에 줌인 줌아웃해서 이걸 클릭하셔서 난 여기를 더 자세히 보고 싶은데 라고 하면 이렇게 하시면 자세하게 볼 수가 있고요. 이 드래그해서 이렇게 이동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그래프들을 인터랙티브하게 제가 판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홈 버튼을 누르면 원래의 상태대로 돌아오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인터랙티브하게 그래프를 저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다운로드해서 저장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파란색 버튼은 이제 지금 인터랙티브 모드가 실행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행되고 있다는 얘기라서 이제 요거를 코드를 살짝만 바꿔볼게요. 지금 우리가 이 plt plot이라고 하는 함수를 실행하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새로운 피겨를 생성하고 새로운 액세스를 생성해서 그래프를 그리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즉, 요 한 줄은 실제로는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피겨와 액세스를 각각 생성해서, 그쵸? 생성해서 이 액세스 안에다가 그래프를 그리는 작업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쵸? 동일한 내용인데, 이거를 이렇게 그려놓고 이 인터랙티브 모드에는 어떤 장점이 있냐면 이렇게 데이터를 막 드래그 해가지고 좀 더 상세하게 볼 수 있는 장점도 있고요. 얘를 그린 다음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아랫줄에다가 이 AX에 XS에 set title XS의 이름을 하나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면 여기 위에 자동으로 지금 이 함수에 대한 결과가 표시가 되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그쵸? 네.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거 XS의 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요? 네, 그리면 이와 같이 그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해서 추가해서 그래프를 시각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이 바라고 하는 함수를 실행하면 이 플랫이나 바 함수는 새로운 피겨와 액세스를 생성해서 거기다가 그린다고 했는데 이렇게 인터랙티브 모드가 되면 지금 한번 만들어져 있는 이 인터랙티브 모드로 만들어져 있는 이 피겨와 액세스를 대상으로 이제 함수들이 실행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더 이상 이제 이게 최종본이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 파란색 버튼을 눌러주면 이제 인터랙티브 모드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프의 모양을 저희가 확정 지을 수가 있죠.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인터랙티브 모드로도 데이터를 시각화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매플롤립의 이제 설정을 조금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플롤립은 계속해서 말씀드리던 것처럼 그 가장 많이 쓰이고 가장 오래된 파이썬 시각화 라이브러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시각화 파이썬 라이브러리 중에 하나인데 이제 오래됐다라고 하는 거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수가 있어요. 예, 장점이라고 하면은 오래됐기 때문에 그만큼 안정적으로 많은 기능들을 제공을 하는 게 가장 최고의 장점. 그리고 뭔가 레퍼런스도 많고 사용하는 사람 유저층이 두텁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장점인 반면에 단점은 이제 시각화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약간 좀 트렌드도 있고 좀 그런 면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 매플롤립은 살짝 좀 오래된 약간 구식 시각화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래프의 모양이 이제 좀
현대식, 최신식이 아닌 거죠. 약간 이쁘지 않은, 쉽게 얘기하면 예쁘지 않은 시각화 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플롤립 외에도 최근에 시본이나 보케, 플로틀리 같은 다양한 라이브러리들, gg플랫 같은 그러한 다양한 라이브러리들이 있는데 그런 라이브러리들은 조금 더 세련된 그 그래프를 그려주게 돼요. 이제 그래서 이 매플롤립에서도 어떤 설정을 변경하는 할 때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스타일 시트를 쉽게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매플롤립으로 시각화를 하면 그래프가 이제 어느 정도는 기본값에 의해서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는데 그 그래프가 그려지는 그러한 스타일을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용되는 스타일을 변경할 수가 있고요. 그 선택하는 방법과 목록을 확인하는 방법은 지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용 가능한 스타일 목록은 이 PLT, 파이플랏의 스타일에 available이라고 하는 값을 실행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매플롤립에서 내가 설정할 수 있는 그러한 스타일의 목록들이 이렇게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게 디폴트나 뭐 BMH나 혹은 뭐 다크 백그라운드, 그러니까 배경색을 검은색으로 한다거나 혹은 gg플랫이나 시본과 같이 최신 라이브러리 형태 스타일의 그러한 시각화도 제공을 해주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은 저희가 이거를 시각화 한번 해보기 전에 일단 저는 인라인으로 바꿔볼게요. 저는 인터랙티브 모드가 익숙치가 않아서 제가 의도치 않게 그래프가 업데이트 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보통은 인라인으로 놓고 활용을 합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스타일을 변경하는 방법은 이 스타일에 유즈 함수를 실행해서 내가 원하는 이 스타일을 선택을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나는 클래식을 해보고 싶다. 나는 클래식 데이터를 보고 싶다. 클래식 스타일로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클래식으로 하고요. 그 plt.플랫으로 똑같이 시리즈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아까랑 별 차이 없는 일단 굉장히 딱딱한 공학 느낌이 물씬 나는 그런 그래프가 그려지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다른 스타일들도 한번 여러분들이 쭉 적용을 해보시고 원하는 스타일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얘를 gg플랫으로 바꿔볼까요? gg플랫으로 바꿔볼게요. gg플랫도 많이 쓰는 라이브러리 중에 하나인데요. gg플랫 스타일로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내가 막 이렇게 설정값을 막 바꿔서 커스터마이징 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는 이 스타일을 이렇게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gg플랫이랑 시본이랑 약간 비슷해요. 시본도 한번 볼까요? 시본도 약간 비슷하죠. 다크 백그라운드도 한번 해볼까요? 여기 우리가 아까 위에서 봤던 것들 중에 뭐 시본의 다크 플래트 이런 거 해볼까요? 이렇게 하면 크게 차이는 안 나네요. 네. 다크 백그라운드를 한번 해봐야겠네요. 아까 다크 백그라운드가 있었어요. 잠깐 볼까요? 다크 언더바 백그라운드네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까만색 배경으로 그래프가 그려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간단하게 이 스타일만 변경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그 그래프의 모양을 훨씬 더 세련되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지금 우리는 매플롤립의 설정 중에서도 이제 스타일,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실 것 같은 이제 스타일을 한번 이렇게 변경을 해봤고요. 일단은 매플롤립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파라미터들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아무 생각 없이 그래프를 그렸지만 거기에 있는 라인의 뭐 색상이나 기본값인 색상, 뭐 라인의 두께, 그리고 라인의 형태, 뭐 실선이냐, 뭐 점선이냐, 뭐 이런 것부터 해서 막대 그래프로 그릴 때는 막대 그래프의 폭이 얼마냐, 색깔은 뭘로 할 거냐, 뭐 각각의 X축과 Y축의 라벨의 폰트의 사이즈는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것들 등등 해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파라미터들이 있습니다. 그 인자들이 있는데 그러한 인자값들을 우리가 기본값을 사용하실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수정해서 여러분들만의 커스터마이징 된 환경을 사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설정을 변경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 건데요. 크게 두 가지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영구적으로 저장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이제 주피터 노트북을 실행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매플롯립과 관련된 그 파라미터들은 이 매플롯립 rc라고 하는 파일이 있는데 이 파일에서 그 값을 읽어와서 설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구적으로 뭔가 이 설정된 값을 저장하고 계속해서 사용을 하고 싶다고 하면 이 파일을 수정을 하시면 돼요. 즉 다시 얘기하면 아까 지금 위에서 우리가 했던 스타일 있죠. 이런 스타일들은 지금 적용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유지해서 적용을 하게 되면 지금 이 주피터 노트북에서만 적용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다 커스터마이징 해놓고 나서 이제 새로운 또 주피터 노트북 띄워서 새로운 노트북 코드를 작성한다거나 혹은 오늘 컴퓨터를 끄고 나서 내일 다시 접속해가지고 주피터를 실행해가지고 다시 실행해보시면 내가 이렇게 설정한 값들이 다 이제 반영이 안 될 겁니다. 그냥 그때 당시에만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영구적으로 저장할 때에는 이 매플롯립 rc라고 하는 파일에 파라미터를 수정해서 이 파일을 저장을 하셔야 돼요. 그럼 여기에 파일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뭔가 다양한 기본 값들이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피규어의 크기, XS의 폰트 사이즈, 색상, 그 다음에 차트들에 대한 스타일 등 매플롯립의 모든 그런 속성들을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파일을 변경해서 저장을 하게 되면 이후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재부팅 컴퓨터를 껐다 켜셔도 변경된 설정을 계속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서 한번 파일을 수정하신 다음에는 이 파일을 수정된 내용을 읽어오는 작업은 이 주피터 노트북을 주피터 서버가 실행이 될 때 이 내용을 읽어오는 거기 때문에 주피터 서버를 껐다가 다시 재시작하셔야지만 이 수정된 내용이 반영이 된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 파일이 어디 있는지부터 궁금하죠? 이 파일이 어디 있느냐면 매플롯립의 파일 경로를 외우고 계시면 좋은데 여기에 매플롯립의 fname, 파일 네임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 함수를 실행을 하시면 그 파일의 위치를 이렇게 전달을 해줍니다. 이렇게 파일의 위치를 경로를 찾아내면 이 경로에 따라 들어가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파일을 찾아보실 수도 있을 겁니다. 컨트롤 C 해서 파일 탐색기에 복사를 하신 다음에 이거를 역슬래시를 하나만 좀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기로 들어오게 되죠. 그럼 여기 안에 이 매플롯립 rc라고 하는 파일이 있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파일을 워드패드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열게 되면 이 관련된 그 파라미터들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파라미터들에 대한 설명과 내용들이 다 여기 저장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뭔가 변경을 하고 싶으시면 이게 이제 샵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다 주석 처리된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주석 처리된 부분을 이제 해제하시면 이 값들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찾아보셔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양한 것들이 있죠. 박스 플랫이라고 하는 걸 그릴 때에 필요한 옵션들이 이렇게 쭉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지금은 아무튼 이런 인자 컬러 값이 있는데 얘가 블랙인데 얘를 나는 레드로 바꾸겠다 라고 하면 얘를 레드로 바꾸고 이거를 적용하려면 이 샵을 제거하셔야 주석 처리가 해제가 되면서 이 실제 파라미터가 적용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파일을 변경해서 저장을 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주피터 노트북을 재실행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저장할 때 보면은 이와 같이 액세스가 거부되었다는 메시지를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권한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파일을 여실 때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파일을 수정하고 나서 변경을 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방법은 이렇게 뭔가 영구적으로 내가 반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지금 내가 작업하고 있는데 약간 동적으로 바로바로 적용을 해서 바로바로 결과를 보고 나중에는 그거는 굳이 나는 적용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제 동적으로 설정이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게 실행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주피터 노트북을 우리가 실행을 하면 지금 이 매플롯립 rc라고 하는 파일을 읽어서 거기에 해당하는 파라미터들을 제가 다 기본값으로 설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 설정된 값들은 이 매플롯립의 rc 파람즈라고 하는 곳에 저장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매플롯립의 rc 파람즈라고 하는 것을 실행을 해보시면 얘는 사전 타입이에요. 사전 타입의 데이터이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뭔가
해당하는 파라미터들의 이름이 키값이 되고 거기에 해당하는 밸류, 기본값이 밸류로 돼서 이 매플로립에 있는 모든 파라미터들에 대한 정보들이 굉장히 많죠. 아까 좀 전에 봤던 뭐 박스 플랫의 뭐 그러한 값들도 이렇게 쭉 있죠. 네, 이런 값들이 이렇게 쭉 저장이 되어져 있습니다. 네, 이렇게 쭉 저장이 되어져 있고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지정해서 수정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값들도 확인을 해볼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나는 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서 어떤 거 해볼까요? 아실만한 게 우리가 조금 이따 해볼게. 뭐 폰트 패밀리라고 어떤 폰트를 통해서 하고 있는지 궁금하면 사전 타입이니까 여기에다가 키값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키값 넣어주면 폰트 패밀리는 지금 산세리프야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게 되겠죠. 네. 그리고 변경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변경을 하는 것도 이 값에 새로운 값을 할당하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산세리프인데 새로운 이 값에다가 나는 산세리프 말고 맑은 고딕으로 하겠어 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할당을 하게 되면 이거는 하고 나서 다시 한번 이 값을 확인을 해 보시면 이와 같이 맑은 고딕으로 변경이 된 것을 확인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러한 파라미터들이 변경되는 거는 지금 우리가 맨 처음에 했던 스타일 있죠. 스타일을 만약에 바꾸게 되면 저런 값들이 RC 파라미터가 자동으로 다 세팅이 되는 거예요. 얘가 저장해 놓은 방식으로. 예를 들어서 GG 플랫을 가지고 오면은 얘를 만약에 빵 실행하는 순간 지금 이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이 RC 파라미터 값들이 이제 미리 정의되어져 있는 그 값의 조합으로 이제 변경이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RC 파라미터 이 폰트 패밀리를 맑은 고딕으로 수정한 거는 사실은 이제 뒷부분에서 필요한데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우리가 시각화할 때 보면 우리가 기본값을 사용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값을 한글로 사용된 데이터를 시각화를 하면 한글이 깨지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한글이 깨지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 이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폰트 패밀리를 이렇게 맑은 고딕이라고 하는 한글이 깨지지 않는 이제 폰트로 변경을 해주셔야 됩니다. 변경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게 이제 윈도우 계열 같은 경우에는 맑은 고딕을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iOS, 맥북을 사용하시는 경우 iOS인 경우에는 저 맑은 고딕이라고 하는 것 대신에 애플 고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 이 값으로 폰트 패밀리를 수정을 하시면 아마 한글이 깨지지 않고 정상적으로 이제 그려지는 것을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저희가 매플로립의 백엔드에 대한 개념과 매플로립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설정 값들 그리고 설정 값을 변경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네,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